조선 정조 13년에 건립된 수원 화성 행궁. 역대 왕이 능원에 참배할 때 머물던 곳이자 조선 왕실의 주요 행사가 열린 유서 깊은 곳이죠. 그런데 화성 행궁의 찬란했던 역사를 무참히 지운 일본. 화성 행궁에 일제 식민 통치를 위한 경찰서, 병원을 지은 겁니다. 일제는 조선 왕실의 역사가 서린 화성 행궁을 짓밟음으로써 조선 왕조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조선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상징적인 행위죠. 그렇죠. 부지적이다. 저런 일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예. 광화문 앞에 조선 총독부 막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 같은 일제 식민 통치와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싸운 선조들. 그리고 1919년 3월 29일 전국이 3.1운동으로 뜨거웠던 그때 이곳 화성 행궁에서도 대한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이분들입니다. 여기도 다 여성분들이네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앳된 이들의 정체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많은 분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바 있지만 사실 기생분들까지 만세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건 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원 예기조합 소속인 기생 김향화. 그녀는 1919년 3월 19일 진주의 기생 6명이 만세운동을 펼치다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배 기생인 서도홍을 찾아간 김향화. 우리가 기생이긴 하지만 대한제국 조선의 백성이 아니요. 우리도 만세를 부릅시다. 김향화의 뜻에 동참해 수원의 기생 33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1919년 3월 29일 치마폭에 태극기를 감춰들고 화성 행궁에 모인 기생들. 일제가 짓밟은 그 화성 행궁에서 수원 예기조합 기생 33인은 뜨겁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태극기를 흔들며 경찰서 앞까지 행진한 기생들. 만세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일본 경찰들은 기생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들이 체포한 김향화를 잔혹하게 고문. 기생년들이 이런 짓을 꾸밀 리가 없다. 머리가 누구냐? 내가 하자고 했어. 내가 머리요. 하지만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생 김향화의 긍지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원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생 김향화. 뒤늦게 그 공로가 알려지며 2009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습니다. 흔히 조선의 기생은 천한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조국의 아픔을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딸이었습니다. 일제는 3.1운동에 참여한 이들이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잔혹하게 핍박했는데요. 맨몸으로 만세를 외치며 비폭력, 평화적 시위를 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칼을 겨눈 일본. 3.1운동 그 현장에는 유혈이 낭자했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바뀌던 그때 만세를 외치던 군중 속에서 뻗어나온 도움의 손길. 하얀 붕대를 들고 나타난 이들은 바로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 양성소의 간호 견습생들과 현직 간호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 견습생들과 간호사들은 시위가 한창이던 3.1운동 현장으로 달려갔고요. 일본 경찰들의 협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칼에 맨몸으로 맞서야 했던 독립운동가 분들께는 이분들의 지원과 존재는 정말 또 큰 힘이 그렇죠.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간호 견습생들과 간호사들의 애국 활동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들 대부분은 애국 부인회에 가입, 투옥된 애국 지사와 그 가족들을 후원하고 독립 자금을 모금하는 데 앞장섰고요. 당시 세브란스 병원은 의료기관인 동시에 기독교 선교기관으로서 서양 선교사들이 주축이 돼 운영, 일제의 감시가 비교적 느슨했던 곳이었기 때문에요.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려고 위장 입원했던 시위 연락체 강기덕이 외부와 연락하는 걸 돕고 기밀 문서를 숨겨주는 등 3.1운동 관련 핵심 정보를 은밀히 주고받는 비밀 본부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항일 투쟁의 주요 근거지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3.1 독립선언서 또한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들이 외국인 병실 한 아기의 요람 아래 숨겨뒀던 덕분에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야, 들키면
정말로 이거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자꾸 그 노고를 잊고 잘 모르고 지나가고 하죠. 수감된 독립운동가들 후원에 앞장섰던 이정숙, 중국에서 독립군을 치료했던 노순경, 기밀 문서를 전달하려다 발각돼 모진 고문을 받았던 정종명을 비롯해 이아주, 박덕혜, 이도신, 김효순, 박옥신, 윤진수, 이성완, 장윤희, 최계복, 그리고 이외에도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이름 없는 간호견습생들과 간호사들,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운동, 그 중심에는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견습생들과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기해 일어난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진 함성은 대한의 굳건한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고 임시정부 수립의 발판이 됐는데요. 그 역사적인 날로부터 정확히 1년 뒤인 1920년 3월 1일 새벽, 배화학당의 뒷산 피룬대에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40여 명의 소녀의 뜨거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건가요? 사실 학생들이 1년 뒤에 뒤늦게 만세운동을 한 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이틀 전인 1919년 2월 27일 밤부터 배화학당 학생들은 3.1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만세운동에 전교생을 동원할 방법을 모의했고 거사 당일에 낭독할 독립선언서도 몰래 학당에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몰래 기숙사 뒤편 철망을 넘어 시내 상가에 독립선언서를 미리 배포, 은밀히 3월 1일을 기다렸는데요. 그렇게 맞이한 거사날 3월 1일. 그런데 말입니다. 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간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갈 겁니다. 위험해서 안 돼요. 당시 배화학당의 스미스 교장은 어린 학생들의 안위를 걱정해 전교생에게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생들이 불온한 짓을 모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주모자가 누구야? 당장 나와! 학당에 들이닥친 일본 경찰들, 만세 시위 사전 주모 학생을 색출하려 하는 바람에 배화학당 학생들은 끝내 3.1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3월 10일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학생들은 강제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얼마나 분했을까요? 수업이 재개되고 다시 학당에 모인 학생들의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뒤인 1920년 3월 1일 새벽, 학당 뒷산에 올라 드디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학생들. 소녀들의 우렁찬 함성은 1년을 기다려온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타올랐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만세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 24명의 어린 소녀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저 아침에 저걸 외치면 저 옥살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그걸 알면서 한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0대예요. 뭐 얼마나 놀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이겠습니까? 나이는 어려도 독립 의지는 어른들 못지않게 정말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엿한 독립운동가 분들인 것 같습니다. 대한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주도한 배화학당 학생들. 이후 안옥자 지사를 비롯한 18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습니다. 소녀들이 1년간 간절히 기다려왔던 외침. 40여 명의 소녀들 모두 어느 누구 하나 잊어서는 안 될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이자 영웅입니다.